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S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홍콩 주식, 홍콩 증시 너무나도 뜨겁고 핫하고 다시 한번 좀 점검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콩 증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하는 걸까요? 주가 올라가니까 주목하겠죠. 네. 그래서 어제까지 네. 전 세계 주가 상승률을 제가 차트에 그렸는데 차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항생 지수가 14%로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네.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CRB 상품 지수인데, 그 다음에 대만 가건 지수가 올라갔고, 네. 니케이가 올라갔고요. 심천 지수가 상위된 거, 나스닥이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5번째고, 우리 코스피하고 같은 9%. 상품이 올라간 것도 특징적이고 아시아 증시가 좀 강세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뭐 지난 시간 버블 체크하면서도 한번 봤지만 이게 글로벌 인베스터들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아시아 주식이었습니다.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 같고 네. 그러나 이제 중국 주식도 보면 상해 주식하고 심전 주식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러네요. 상해는 5%.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은 S&P 500이라든지 다우 지수는 뭐 3%, 5% 이래요. 네. 그래서 이 항생 지수가 금년 들어서 전 세계 최고의 주가 상승을 보였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관심을 끄는 건데. 네. 그래서 뭐 지금 2월입니다만은 그 지난번에 우리가 그 주린이 백문백답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지금이 뭐 구정 전에 중국 시장이 한번 조정받으면서 이제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지만요. 빅데이터를 한번 돌려보면 2월 달에서 3월 달에 중국 증시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스프링 랠리가 항상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정 지나고 난 뒤에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지만 바로 이제 양회의가 바로 걸리기 때문에 그 급격하게 돈을 회수한다거나 악재를 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뭐 조정을 받는 사이에 뭐 중국이나 또 홍콩 같은 경우는 뭐 상장회사의 70% 가까이가 중국 본토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 본토 영향을 크게 받죠. 그렇게 놓고 보면 아마 2월, 3월에 그 홍콩 시장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세이프하게 갈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왜 올라갔냐를 따져보면 첫 번째는 자금 유입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본토에서 중국으로 그 홍콩으로 가는 자금을 남양 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홍콩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후셴캉통 같은 홍콩을 통해서 이제 중국 본토 주식을 사는 걸 북향 자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1월 말 기준으로 5배 차이 납니다. 본토로 들어가는 것이 1이라고 하면 이제 홍콩으로 내려가는 자금이 거의 5배 가까이 많은 돈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중국 본토의 돈이 홍콩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게 첫 번째고. 그래서 지금 뭐 놓고 보면은 거의 5배 가까운 지금 노란 색깔이 홍콩으로 가는 돈이고 이 네모가 이제 중국으로 가는 건데 보면 그 507대 2594 딱 5배 이렇게 이제 돈이 가는데요. 그래서 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가냐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중국의 펀드 발매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에서 본토에서 펀드가 발매돼도 이걸 홍콩 주식을 편입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편입하냐면 첫 번째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전 세계 시장이 좋았지만 홍콩은 마이너스 5%였어요. 그 홍콩 사태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홍콩을 제재하겠다는 것 때문에 심리적 충격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빠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 세계의 탑5 시장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시장이 홍콩이었다. 기업 가치와 관계없이 눌려 있었던 시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하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콩에도 예를 들면 이제 SMIC 같은 경우는 홍콩에도 상장이 돼 있고, 이 중국 본토에도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똑같은 주식인데 중국의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홍콩이 본토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똑같은 주식을 편입할 때 홍콩을 편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펀드들의 홍콩주 편입이 대폭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새로 발매되는 펀드들 같은 경우들은 거의 뭐 한 30%에서 50% 홍콩 주식을 그대로 편입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두 번째는 지금 중국의 이 펀드 자체가 이게 작년에 사상 최대로 많이 이제 발행이 됐고, 금년 1, 2월 달에도 그 스피드가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 주가가 단기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100억, 그러니까 1조 7천억 이상 되는 펀드를 발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100억 위안 이하, 80억, 90억 위안 요렇게만 했는데도 1, 2월 달에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예요. 그리고 이제 이 펀드들 자체가 보면 발매하고 15분에서부터 1시간 아니면 다 완판이 돼버리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객장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펀드 온라인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 중국의 펀드를 놓고 보면 작년에 최근 1년 동안에 중국에서 가장 수익률 많은 주식형 펀드 네. 수익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 100%? 183%였습니다. 183%요. 와. 그래서 중국 주식 전체는 뭐 네. 상해 주식 10%밖에 안 갔는데 종목별로 잘 고르는 것은 183% 갔기 때문에 개미들 입장에서는 내가 고르는 것보다 펀드에 넣는 것이 월등히 더 유리하다. 네. 이런 판단이 하나 섰고, 두 번째는 금년 들어서도 지금 주식형 펀드에 1등하는 펀드가 32% 수익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해 지수가 5%인데 이거 거의 6배를 낸 거죠. 보통 펀드가 지수를 아웃퍼폼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그 신뢰도가 엄청 상승했겠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15분 만에 완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펀드들이 대거 일정한 포션만큼을 이제 홍콩 주식을 대거 편입하는 것이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홍콩 시장을 올려놓는 중요한 이유가 이제 되고 있고요. 그럼 그렇게 실력 있는 이제 중국 스타 펀드 매니저들이 수익률을 위해서 홍콩 주식을 사고 있다. 그렇죠. 예. 일단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 상장된 기업들이 홍콩으로 회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알리바바가 이미 해결을 했고, 그 네디지 왕이가 해결했고, 징동이 왔고, 그래서 중국의 인터넷 회사들은 거의 다가 미국에 상장돼 있던 것들은 홍콩으로 회귀한다고 보면 돼요. 이미 스케줄이 잡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지금까지 인터넷 주식을 사고 싶었지만 살 수가 없었어요. 중국 본토는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나스닥에 상장돼 있었죠. 그렇죠. 예. 근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인터넷 기업은 초기에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중국에 상장을 못 해요. 상장 조건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전부 이제 미국 가서 펀딩하고 상장을 해가지고 그 돈 갖고 재투자를 해서 이익을 왕창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익이 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홍콩에 상장하든 중국의 본토에 상장하든 다 상장할 수 있는 조건을 네.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거 이제 인터넷 기업, 이익 나는 인터넷 기업들이 이게 상장을 했고, 그래서 지금 뭐 아크펀드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 아크펀드가 중국 주식을 14개를 편입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중에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7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아크펀드마저도 이제 홍콩에 관련되는 주식들을 사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 그 핑안구닥터나 그 종안보험 같은 회사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짚어봤지만 주가가 폭등을 하죠. 네. 그게 이제 아크펀드가 사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종안보험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보험을 이제 받는데 이 회사는 지점이 하나도 없어요. 전체 직원들의 거의 60%인가가 다 엔지니어입니다. 프로그래머예요. 그래서 계약도 이 PC상에서 하게 되고, 이 보험금도 온라인으로 지급하고, 심지어는 보상까지도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대면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데이터 축적과 프로그래밍 때문에 서버 비용 뭐 이런 것 때문에 적자가 계속 나는 거죠. 흑자가 안 나. 그런데도 이제 아크가 사면서 주가가 폭등을 하는. 캐시유드는 그 기업을 혁신 기업으로 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신규 공모를 중국 본토가 아니라 홍콩에 사는 기업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난다는 거. 특히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많이 가요. 그래서 이게 공모주 청약이 우리도 좋았지만 공모주 청약의 수익률이 작년 같은 경우에 111%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약만 했다 그러면 돈을 먹으니까 홍콩에 상장된 회사들에 대해서 이 신규 공모를 하기 위해서 또 돈이 몰리는 거죠.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공모주 청약에서 당일에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이 스몰고지라고 그 전자담배 하는 회사입니다. 네. 150%가 한 방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홍콩이 전 세계에서 IPO를 그 두 번째로 많이 한 그 나스닥이 한 4,400억 정도 펀딩을 했고, 홍콩이 3,900억, 거의 4,000억 가까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제 IPO를 하게 되니까 이 IPO에서 고수익을 누리기 위한 이제 공모 자금들이 대거 홍콩으로 몰리는 그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뭐 유명한 중국의 회사들은 지금 다 홍콩에 상장을 하는데 문제는 홍콩에 상장했을 때 펀드의 이 공모 자금이 세계에서 1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에 SMIC가 가장 많이 펀딩을 했고 1, 2, 3, 4등이 전부 홍콩에서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 펀딩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노우플레이크나 에어비앤비나 뭐 이런 회사들인데 홍콩에서 상장된 회사의 펀딩 규모에 비하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펀딩하기에 최적화된 시장이 홍콩 시장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공모주 펀드 시장에 많이 들어오는 이유도 보면 그 공모주를 2020년에 145개를 IPO를 했는데 이 첫날에 주가가 폭등한 회사가 87개, 확률이 6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눈 감고 던져도 3분의 2 안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돈을 먹는. 그것도 많이 먹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돈이 몰렸고, 그리고 2019년, 20년 대비해서 봤을 때 이 공모주 청약에서 수익률이 거의 143%가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펀드들의 자금 이거 대거 들어왔고, 또 공모주를 노린 돈들이 들어와서 공모주 청약하고 나서 공모주가 없는 사이는 또 이제 홍콩 주식을 또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큘레이션이 같이 이제 생겼고, 네. 그래서 지금 그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중국의 그 홍콩에서 IPO가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대거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역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IPO 리스트인데요. 화이쇼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을 드렸지만 네. 화이쇼가 2월 달에 이제 IPO를 했고 네. 지금 이제 3, 4, 5, 6월 달에 지금 바이두도 지금 아직 픽스는 안 됐지만 뭐 3월 달에 그 액면 분할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3월에 공모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준비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인 거로 그렇죠. 네, 뉴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비리빌리라고 이제 중국의 유튜브죠. 네. 뭐 이런 회사들 지금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4월 달에는 그 디디 주식, 네. 전 세계 최대의 그 뭐 택시 차량 공유.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헤이차, 예. 이것도 4월 달에 지금 IPO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아주 재미난 게 그 명품을요 온라인에서 팔아요. 그 사이트 이름은 VIP라고 그 웨이피네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이게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 같으면 명품은 이거 보고 사야지 네. 폼나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이걸 파는 거를 했는데 이거 아이디어를 낸 거가 바로 저장성에 있는 장사꾼들이 된 거예요. 저장성 저상이 또 그렇죠. 하고 쳤네요.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지금 뭐 상장이 돼 있고, 아이치라고 그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네.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이것도 5월 달에 IPO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 등등. 그리고 아마 6월 달에는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바이트 댄스, 틱톡 요게 지금 아마 미국에서 제재가 풀어지면 6월 달에는 이 바이트 댄스가 이게 상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매달 놓고 보면 중국의 스타, 정말로 대여급의 IPO들이 줄을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신선한 피가 계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이제 거기에 활력이 생기죠. 그래서 중국 홍콩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중국 본토에서 전혀 보지 못하는 인터넷 대여들이 대거 등장한다. 그래서 지금 그 왼쪽에 있는 그림들이 바로 금년 상반기 중에 지금 상장을 할 것 같은 네. 뭐 방금 말씀하신 헤이차나 디디 주식이라든지 바이두라든지 뭐 빌리빌리 같은 이런 회사들이 이제 홍콩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홍콩 증시가 안 뜨걸래야 안 뜨거울 수가 없는 구조네요. 현재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그러면 홍콩 시장에 뭘 자꾸 사냐 이제 이거를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중국 본토가 사는 것이 지금 홍콩 시장의 주도주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보면 이것도 이제 강구통도 상해에서 홍콩을 살 수 있고 또 심천에서 홍콩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산 거를 보면 제일 많이 산 게 그 탄센트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네. 1등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상해에서 산 것은 SMIC를 많이 샀고 중국 그 해양석유를 많이 샀고요. 메이투안, 샤오미, 뭐 그리고 이제 홍콩 거래소를 탑10 안에 들어가게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자담배 회사인데 스몰 고지라고 하는 이 전자담배 회사를 이걸 4번째로 많이 샀어요. 그리고 이제 심천에서는 역시 탄센트를 1번으로 샀고 2번째로 많이 산 게
바로 또 이제 전자담배 회사. 나중에 요거 한번 뭐 다음 주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전자담배 회사 아주 재밌습니다. 저희가 기업 스토리 나누면 너무나 재밌어요. 헤이차도 그렇고, 콰이쇼도 그렇고, 기대가 많이 그렇습니다. 되는데. 뭐 3억 명의 골초들이 지금 하고 있는 뭐 거죠. 담배를 권장하진 않지만, 기업 스토리를 한번 또 기대해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심천에서 많이 산 게 뭐 한국 분들도 많이 투자를 했던 보리흡협이죠. 보리협신, 바오리 씨의 신이라고 네. 그 태양광 관련된 회사 네. 이걸 세 번째로 많이 샀어요. 그리고 메이트완 샀고 이제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홍콩 시장에서 남양 자금, 북향의 거의 5배나 많은 자금들이 매집하는 거, 네. 이것들을 주석적으로 관찰을 할 필요가 있고, 이것들은 지금 여기서 일과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중국의 지금 펀드 대폭발 시대에 이게 펀드가 서지 않는 한에는 계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홍콩으로 계속적으로 자금이 나가서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방송 외 쪽으로 좀 말씀했던 부분이긴 한데, 사실 이 기관이나 이게 어떤 펀드에서 사는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이 시장이 너무 뜨거워지면 이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순환매가, 그러니까 안 오른 게 뭘까 하면서 홍콩지 전체가 올라간 순환매가 또 예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홍콩 시장이 강한 이유가 바로 그거고, 네. 또 이제 지금 아까도 보셨습니다만은 이것이 그 중국으로 놓고 보면 해외 투자를 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환율이 절상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것이 돈의 가치가 그만큼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는 돈들이 편안하게 지금 나갈 수 환차손이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그 홍콩 시장에서 돈 먹어서 수익을 낸 돈들이 본토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거기서 축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글로벌 자금들이 아까도 보셨습니다만은 이게 홍콩 시장을 저평가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 같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타 3피, 이제 내부적인 요인에다가 중국 본토에서의 영향, 그리고 이제 해외 투자가 영향, 이 세 가지가 같이 홍콩 시장을 이제 어떻게 보면 달구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아마 금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홍콩 시장, 그리고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 그래서 지금 홍콩 시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봐야 되는 게 그 빅테크 기업 플러스 바이오 기업들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예전 같았으면 홍콩은 금융하고 부동산인데 그것은 지금 거의 의미가 없고, 네. 그 두 가지 섹터들이 새로운 신규 상장 기업들도 대거 등장하기 때문에 네. 뭐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IPO가 5월, 6월까지 있던 기업들을 다 뭐 리뷰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을 뭐 하나씩은 IPO 전에 콰이쇼처럼 그 리뷰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홍콩 증시가 뜨거운 상황 속에서 이걸 잠시 단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흐름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을 거라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이전 영상을 통해서 환율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정책 전략상 홍콩 증시로 남아 자금이 몰리는 그런 원인에 대한 분석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영상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의 투자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